그 등비수열은 여러 번 하긴 했잖아. 그치? 뭔가 전혀 모르거나 그러진 않잖아. 그러니까 등비수열은 뭐가 같은 수열? B가 같은 수열. 그러니까 B가 같은 수열. 그래서 그 같은 B를 갖다가 무슨 B? 공비라고 하고 이제 공비를 이제 R 이렇게 표현을 하죠. 첫 번째로 이제 그 일반항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어떻게 써져? A 곱하기 R에 N-1제곱 이렇게 써주는 거지. 그래서 이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구조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 이 일반항에서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두 가지를 만족을 해야 되거든. 첫 번째는 등비수열의 일반항이라는 것은 항이 몇 개로 존재한다? 한 개로 존재하고, 그 다음에 여기 1차식이 이게 지수에 몇 차식이 올라가는 거야? 지수에 1차식이 올라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등비수열이라고 판단을 한다라는 소리야. 여기까지 됐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수열이 AN이 3 곱하기 2의 n 빼기 1제곱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 무슨 수열이라고? 등비수열이라고. 항이 몇 개야? 한 개죠. 그 다음에 지수에 몇 차식이 있는 거야? 1차식이 있는 거지. 그럼 여기서 첫째 항은 몇이야? 3이고 공비가 얼마야? 2인 등비수열인 거다. 근데 만약에 수열 AN이 3에 2n 플러스 1제곱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럼 이걸 가지고도 등비수열이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말할 수 있지. 항이 몇 개야? 하나고 1차식이 지금 지수에 올라가 있죠? 그러면 등비수열인 거야. 그럼 여기서 첫 번째 항 어떻게 구해? n에다가 1 대입해서 구하면 되지? n에 1 들어가니까 얼마? 27이고 공비는 뭐가 되는 거야? 9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비를 구할 때 있잖아. 이 공비를 구할 때는 어차피 첫 번째 항은 n에다가 1을 대입해서 구하면 되고 공비를 구할 때는 n의 밑을 관찰하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얘는 n의 밑이 얼마야? 2지요? 만약에 3까지 써준다면 괄호가 있었겠지? 그러니까 3은 n과 관련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n의 밑이니까 2가 지금 공비가 되고 여기도 n의 밑이 얼마야? 3, 9죠? 왜냐면 2n의 밑이 3인 거지. 실제로 얘는 이렇게 조절이 되잖아. 3에다가 2로 묶어버리면 이게 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될 거 아니니, 그지? 그래서 얘는 결국 9에 n 플러스 2분의 1승으로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 n의 밑이 얼마인 거야? 9인 거다. 그렇게 첫째 항과 공비를 찾으면 된다. 참고로 만약에 AN이 3n 플러스 1이다 이러면 무슨 수열인 거야? 이건 등차 수열인 거지. 혹시 까먹었을까 봐. 그럼 첫째 항은 얼마야? 4가 되고 공차가 얼마야? 3인 그런 등차 수열. 요거까지 공부했던 거고. 통과? 그 다음에 등차 수열 일반항에 구조 파악을 조금 해봐야 된다. 구조라기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일반항을 간격으로 생각을 해볼 거야. 등비수열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A의 N을 지금 이게 A 첫 번째 항이지. A로 나눠버리면 A의 첫 번째 항은 R의 n-1 이렇게 처리가 된다라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항과 n항까지의 간격이 몇 칸? n-1칸.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은 공비가 n-1번 곱해진 거지. 이해돼요? 걔를 갖다가 일반화 시키면 A의 n승과 A의 k승이 있다고 봐봐. 그럼 이 결과는 R의 몇 제곱이겠어? n-k제곱. 이해할 수 있죠? 이렇게 지금 일반항을 생각을 해주면 된다. 됐지? 또 등비수열이라는 것은 만약에 등비수열에서 공비가 양수야? 그럼 뭐 모든 항이 어떻게 돼버려? 공비가 양수면 부호가 일정하지. 첫 번째 항에 플러스면 계속 플러스고 첫 번째 항에 마이너스면 계속 마이너스지. 이해돼? 근데 만약에 공비의 부호가 음수면 어떤 일이 벌어져? 풀마 혹은 맞불 부호가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바뀌어 가겠죠. 알겠어요? 특징적인 부분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공비가 양수냐 음수냐. 그치? 그럼 105번 문제 봐봐. 공비가 실수인 등비수열에서 A의 5번째 항이 2배의 A3 이런 조건이 나와 있고 A의 5번째 항과 A의 8번째 항을 곱한 게 음수일 때
A의 5번째 항분의 A의 10번째 항을 물어본 거다. 그러면 보자마자 여기서 뭘 할 수 있는 거야? A3로 나눠버리면 되지. 그러면 A3로 나눠버리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여기 나와 있는 2의 2가 뭐란 뜻이야? R제곱이란 뜻이죠. 이해됐어요? 그럼 R제곱이 2니까 R은 뭐 아니면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적어야 되겠지. 이해됐어요? 근데 여기서 A 5번째 항과 A 8번째 항의 부호가 어떻대? 부호가 어때? 부호가 반대래. 그러면 이 얘기에서 A의 8번째 항을 A의 5번째 항으로 나눈 것 또한 음수지. 이 부호가 반대니까. 그럼 얘는 뭐라고 읽어? R의 세제곱. 그럼 R의 세제곱의 음수면 R 값은 어떤 수야? 음수가 되는 거지. 따라서 R은 몇이 된다? 마이너스 루트 2가 된다. 그럼 얘는 R의 몇 제곱인 거야? 5제곱인 거니까 이거 5제곱 하면 정답이다 이 말이지. 이해됐지? 106번은 알아서 풀어보시오. 72페이지. 그 72페이지 내용은 우리가 등차 수열에서 문제를 해결할 때는 최대한 그 연립방정식을 쓰지 말고 이 간격을 생각하면서 풀으라고 했잖아. 그치? 근데 등비수열은 적극적으로 연립방정식을 이용해서 첫째 항 찾고 공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연립방정식을 쓸 거야. 근데 등비수열은 연립방정식을 쓸 때 등차수열은 굳이 연립방정식을 활용을 하자면 더하거나 빼가지고 이용을 하지. 근데 등비수열은 곱하거나 혹은 나눠가지고 연립방정식을 해결하면 돼. 그래서 거기에 107번 문제 봐요. 107번에 첫 번째 항에서 네 번째 항을 뺀 거는 7이래. 그리고 첫 번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 더하기 세 번째 항은 14인 이런 등비수열 AN의 네 번째 항을 구해라. 그럼 그대로 써 이거. 요거 어떻게 쓸 수 있어? 요거 그대로 쓰면 첫 번째 항 A, 네 번째 항은 AR의 몇 제곱? 세제곱. 요렇게 써주면 된다라는 소리야. 그리고 얘는 어떻게 써져? 첫 번째 항 A, 그 다음에 AR, ASMR 이렇게 돼요? 요렇게 되죠? 이해됐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면 좌변은 좌변끼리 나누고 우변은 우변끼리 이렇게 나누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분의 이거가 2분의 1이 되면 된다고. 됐지? 그러면 분자는 누구를 묶을 수 있어? A로 묶었던 1 빼기 R 세제곱이죠? 분모는 A로 묶으면 1 플러스 R 플러스 R 제곱이지? 이 결과가 얼마? 2분의 1이다. 근데 딱 보니까 뭐가 보여? 뭐가 보여? 인수가 보이지? 이 안에 누가 있어? 얘가 들어가 있죠? 이거 인수분해하면은 1 빼기 R에다가 1 플러스 R 플러스 R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 되지? 그럼 요거 나눠버리면 또 A하고 A도 나눠버리면 분자에 누구만 남는 거야? 1 마이너스 R이 남고 그게 2분의 1인 거니까 R 값이 얼마? 2분의 1인 것을 구해낼 수 있다. 그럼 R 값이 2분의 1이면 뭐 여기다 집어넣던 뭐 여기다 집어넣던 뭐를 구할 수 있겠어? A 값도 구해낼 수 있겠죠. 그죠? 이걸 가지고 네 번째 항을 구하시면 됩니다. 통과? 그 다음에 73페이지에 로그가 나오는데 로그에 여기 등비.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등비수열의 일반항이 들어간 거야. 여기 등비수열에 들어가면 이 결과는 무슨 수열이 되냐면 얘는 등차 수열이 돼. 요거 이해돼야 안 돼요? 어차피 등비수열은 일반항이 항 하나의 지수의 1차식이지. 맞지? 근데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뭐야? n의 그냥 1차 함수, 1차식이지. 그치? 그래서 얘를 갖다가 등비수열의 일반항 AR에 n-1제곱 이렇게 집어넣은 거야. 그럼 얘는 로그의 성질로 로그 A 플러스 로그 R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가 앞으로 내려오지. 그러면 n 빼기 1에 로그 R 플러스 로그 A. 이해돼? 그럼 얘는 로그 R의 n배에다가 더하기 로그 A 빼기 로그 R 이렇게 써지겠지. 그러면서
무슨 식을 만족하는 거야? 뭐 n 플러스 뭐 1차식을 만족을 하는 거지. 이해돼? 따라서 여기에 등비 수열이 들어가게 되면 그 결과는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다 이 얘기인 거야. 이해됐어요? 그럼 109번 하나 여기다 풀어봅시다. 109번에 첫째 항 1이고 공비가 8인 등비수열 AN. 그러면 AN은 첫째 항 1이고 공비가 8이니까 그냥 이렇게 써지지. 맞지? 거기다가 수열 B에는 로그 2에 AN이래. 그럼 이 BN이 어떤 수열이 된다고? 등차 수열이 된다고. 얘가 무슨 수열이니까? 등비수열이니까. 괜찮지? 그대로 들어가. 로그 2에 대해서. 얘가 1로 들어가면 이게 2의 세제곱인 거니까 이렇게 처리가 되죠. 맞아요? 그러면 이거는 없어지고 나오니까 결국 3n 마이너스 3. 얘가 무슨 수열? bn 수열이 되는 거지. 거기에서 뭘 구하라는 거야? 이 수열의 20항까지의 합. S20을 물어보는 거죠. S20. 그래서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죠? 이거 할 수 있죠? 할 수 있지? 해. 그래. S20. 등차 수열가 2분의 항의 개수 몇 개? 20개. 완벽하게 공식으로 쓰고 있어 지금. 첫째 항 얼마? 0. 그럼 2a니까 0. 맞지? 그러니까 0 플러스 n-1 d 공차. 요거 계산하면 되잖아. 이렇게. 문제 없죠? 그럼 요거는 몇이야? 요거는 20인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20이냐? 몇이야? 57. 57이고 이거 날라가면 10이니까 정답은 얼마? 570 이렇게 처리가 된다. 괜찮지? 그 다음에 110페이지 오른쪽 칸에다가 지난 시간에 하긴 했지만 뭐 이거 하나만 써놓읍시다. 110번 옆에다가 이거 하나만 써놔. 지난 시간에 했는데 그래도 조금 여기다 써놓게. 3차 방정식 세근 세근이 등비수열. 이거 기억나죠? 간단하게 써보면 그러면 세근이니까 등비수열이니까 AR 제곱을 세근으로 이렇게 세팅을 한 거지. 여기까지 문제 없고. 그러면 세근의 합은 어떻게 써지는 거야? A 더하기 AR 더하기 AR 제곱. 됐지? 그 다음에 뭐야? 콩닥콩닥 두근 곱의 합. 얘는 어떻게 써져? A제곱 R A제곱 R제곱 A제곱 R 세제곱. 됐죠? 그 다음에 세근곱은 쪼르륵 곱하니까 A 세제곱 R의 세제곱 이렇게 처리가 된다고. 그리고 나서 지금 요 두근 곱의 합을 AR로 묶어버리면 A 플러스 AR 플러스 AR 제곱인 거 알 수 있지. 그치? 그리고 나서 보니까 얘는 요 안에 들어가 있지. 결국 여기다가 몇을 곱한 게 두근 곱의 합이야? AR.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를 곱하면 AR을 곱하면 AR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치? 이 가운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곱하면 두근 곱의 합이 된대. 근데 얘는 그 AR의 몇 제곱이야? 얘는 그 AR의 세제곱인 거지. 이해돼? 예를 들어서 세근의 합이 만약에 세근의 합이 4야. 두근 곱의 합이 20이야. 그러면 세근의 곱은 얼마야? 이게 세근의 합이 4야. 두근 곱의 합이 20이야. 그럼 얼마 곱해진 거야? 5 곱해졌으니까 얘 얼마야? 125다 이렇게 알 수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얘를 세근의 합을 몰라. 두근 곱의 합이 20이야. 얘가 125야. 그럼 얘 얼마야? 4라는 거지. 왜냐면 얘가 뭐의 세제곱이야? 5의 세제곱이니까 5를 곱해서 넘어간 거지.
얘를 5로 나눠가지고 얘가 4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소리야. 됐죠? 그러면 이 얘기가 상황이 조금 바뀌어서 뭘로 갈 수 있는 거야? 직육면체로 갈 수 있다고도 설명을 했죠? 직육면체의 가로, 세로, 높이가 등비수열을 이룰 때 이 말인 거야. 그러면 직육면체를 이렇게 그렸을 때 이렇게 지금 직육면체 그려놨단 말이야. 그때 가로, 세로, 높이가 등비수열일 때 이 얘기거든. 그러면 첫 번째로 모서리의 합, 두 번째로 건널비, 세 번째로 부피. 이렇게 가면 얘랑 똑같은 구조로 갖게 돼. 모서리의 합은 이 똑같은 모서리가 4개씩 존재하니까 4배의 A 더하기 AR 더하기 AR 제곱인 거지. 그러면 건널비는 이 똑같은 면이 다 몇 개씩인 거야? 2개씩인 거지. 그러니까 이거 2개 곱한 게 A 제곱 R, 그 다음에 A 제곱 R 제곱, 그 다음에 A 제곱 R 세제곱 이렇게 처리가 된다라는 거고, 부피는 가로 세로 높이만 다 곱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야. 이해돼? 만약에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 16이야. 그리고 이 건널비가 만약에 40인 거야. 그럼 부피 얼마니? 이런 거 물어본다고. 근데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 16이라는 것은 얘가 얼마란 뜻이야? 4란 뜻이고, 건널비가 40이라는 건 얘가 얼마란 뜻이야? 20이란 뜻이지. 그럼 얘는 얼만큼 곱해서 넘어간 거야? 5 곱해졌으니까 얘는 얼마가 된다? 125 이렇게 처리가 된다라는 소리지. 알겠죠? 요 2가지 패턴으로 알고 있으면 돼요. 예언이 됐어? 왜? 얼마 곱해졌어? 5. 그럼 얘는 5의 세제곱이지? 항상 여기서 곱해진 건 누구라고? 항상 AR이라고. 부피는 그것의 세제곱. 채연 이해됐어? 확실해? 어차피 지금 기본적인 거는 좀 빨리빨리 넘어가고 이 새로운 것만 좀 집중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 새로운 것의 개수가 좀 적을 거 아니야? 그 중에서 일부만 이해하면 안 돼. 다 이해해야 돼. 74페이지 등비수열의 SN. 등비수열의 SN 공식 말해봐. 등비수열의 1항부터 n항까지 합 SN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은 SN 공식이 어떻게 돼? R-1분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의 첫 번째야. 그치?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을 알아내려면 첫째 항의 정보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공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항의 개수, 얘네들의 3가지의 정보가 필요한 거야. 그래야지 얘를 갖다가 합을 구할 수 있는 거야. 그치? 근데 여기서 어떻게 공식을 조금 바꿀 수도 있어? 똑같은 공식이긴 한데 이렇게 바꿔서 사용할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 쓰는 것은 그 등비수열의 공비가 몇이 아닐 때? 1이 아닐 때 쓰는 거지. 1이 아닐 때. 그 등비수열의 공비가 1이면 어떻게 돼? 사실은 공비가 1인 것은 공차가 0인 등차수열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 모든 항이 다 같아져 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때 SN은 뭐가 되는 거야? 첫째 항을 n번 더하면 되는 거지. 이해됩니까, 요거? 안. 그죠? 나라고 해도 되고, 아니라고 해도. 요거 이해됩니까, 요거? 굳이 이렇게 써서 그렇지. A1, A2, A3, AN-1, AN 이렇게 있을 때 모든 항이 다 똑같은 거죠? 이해돼요? 이걸 다 더하라는 거니까 A를 몇 번 더하라는 거야? N번 더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뭐 공식은 아니지만 써놓은 거야. 통과? 그러면 왜 등비수열의 합의 공식이 왜 이렇게 되는지는 증명할 수 있어요? 왜 저렇게 되는지는 할 수 있어? 한 번만 할게. 잘 봐. 보면 SN이라는 것은 A 더하기 AR 더하기 AR 제곱 더하기 쭉 가서 AR의 n-2 더하기 AR의 n-1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지금 SN이지. 그럼 여기다가
공비를 한번 곱해봐 이렇게. 이해돼요? 위에까지 다 R을 곱해버리면 얘가 뭘로 바뀌어? AR, 얘는 AR 제곱, 얘는 AR의 세제곱 이렇게 바뀌겠지? 얘는 몇이 되겠어? AR의 N-1이 되고 얘는 AR의 N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갖다가 이 두 식을 뭐 해버리는 거야? 빼버리는 거야. 그럼 좌변에서 1 빼기 R에 SN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우변은 빼니까 이렇게 사라지죠? 맞아요? 그럼 뭐만 남는 거야? 이거 빼기 이것만 남는 거지. 그러니까 A로 묶어버리니까 1-R에 N승이 이렇게 남는 거야. 그러니까 양변을 1 빼기 R로 나눠서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되는 거죠. 어차피 이 얘기가 같은 얘기니까. 요거 구조 파악됐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등비수열의 합의 공식의 구조 파악을 합시다. 이제 등차수열의 합 공식 알지? 그것의 구조가 뭐야? 등차수열의 SN의 구조. 몇 차? 등차수열의 SN 구조. 2차 함수. 근데 무슨 항이 없어야 돼? 상수항. 그럼 상수항에서 차이가 생겨서 상수항이 생겨버린다면 다 몇 번째 항 때문인 거야? 첫 번째 항 때문이고 일반항을 쓸 때는 두 줄로 써야 된다. 그치? 마찬가지로 이 등비수열의 합도 구조를 알아야 되는데 잘 봐요 이거. 요만큼 봐봐. 요만큼. 그러면 요거랑 아래 n승 빼기 1이 곱해진 구조지. 그럼 내가 보라색으로 표현한 것을 잘 보라고 써놓은 거야. 잘 보라. A라고 썼어. 그럼 여기는 아래 n 빼기 1 이렇게 되겠지. 그치? 여기서 이 보라 분배하면 A 곱하기 뭐가 돼? 아래 n승이고 마이너스 A 이렇게 써지지. 그리고 얘를 갖다가 등비수열의 SN의 구조다 이렇게 파악을 할 거야. 등비수열 SN은 아래 n승, 여기도 여전히 지금 1차예요. 아래 n승 앞에 어떤 숫자가 왔을 때 걔를 개수라고 하겠지. 그 개수와 아래 n승 뒤에 숫자 있지, 상수. 그것이 뭐만 반대야? 부호만 반대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SN이 3 곱하기 2의 n승 빼기 3이면 얘는 그냥 등비수열의 SN이라고. 아래 n승 앞에 3이 있지? 그 뒤에 빼기 3이 있지? 얘 등비수열의 SN이라고. 알겠어요? 또 SN이 3 곱하기 2의 4n 빼기 3이면 얘도 등비수열의 SN이라고 말할 수 있지. 맞아요? R의 n승, R이 몇인 거야? 16, 공비가 16인 거예요. 오케이? 등비수열의 AN도 N의 밑이 공비. 등비수열의 SN도 N의 밑이 공비. 인정? 그러면 얘는 16의 N승 앞에 3, 그 뒤에 마3, 얘도 등비수열이다. 그럼 SN이 3 곱하기 2에 N 플러스 1 빼기 3, 얘는 등비수열이 아니야. 등비수열의 SN이 아닌 거지. 왜냐하면 2의 N 플러스 1제곱이라는 것은 2의 N승에다가 2가 곱해진 거지. 그럼 앞에 3이 있기 때문에 2의 N승을 썼으면 앞에 몇이 있어야 돼? 6이 있는 거지. 그럼 이 뒤에가 빼기 6으로 돼 있었어야지만 얘가 등비수열의 SN인 거야. 그러니까 생긴 새만 보면 안 돼. 의미를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아까 처음에 뭐라고 한 거야? 아래 N승 앞에 개수와 그 뒤에 숫자가 부호 반대. 이해돼? 그러면은 SN이 마이너스 5 곱하기 2에 2n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으면 그 뒤에 내가 K라고 써볼게. 얘가 얼마가 됐을 때 얘가 등비수열의 SN인 거야? (2분의 5가) 됐을 때 얘가 등비수열의 SN인 거지. 왜냐하면 2n승은 괜찮아. 맞지? 근데 이 마이너스 1 때문에 2에 2n승 곱하기 2분의 1로 빠져버리는 거지.
그 2분의 1과 마이너스 5가 곱해져서 마이너스 2분의 5라는 개수를 이렇게 만들게 되는 거고, 그 뒤쪽에는 이것과 부호 반대인수 2분의 5가 필요하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등비수열의 SN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마지막 SN이 2분의 1 곱하기 3의 n 플러스 1 더하기 k 이렇게 써놨어. 얘가 등비수열의 SN이 되려면 k가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2분의 3. 그럼 됐죠 다? 요렇게 돼 있으면 얘가 등비수열의 SN인 거다. 그럼 여기서 뭘 찾을 수 있어야 된다고? 첫째 항과 공비 찾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첫째 항 어떻게 구해? 1 대입하면 돼. 1 들어가면 2분의 9고 2분의 6이니까 3이 첫 번째 항이 되는 거지. 공비 어떻게 구해? n의 밑은 그냥 3이 공비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등차 수열은 일반항에서 첫째 항 공차 찾는 것과 SN에서 첫째 항 공차 찾는 거에서 공차 찾기에서 조금 차이가 있었지. 한번 써줄게요. AN이 3N 플러스 5야. 첫째 항 얼마? 8. 공차 얼마? 3. 근데 만약에 SN으로 주어져서 얘가 4, N제곱 빼기 2N 이렇게 써놨어. 첫째 항 얼마? 2. 거기까지는 지금 똑같다고 찾는 방법이. 공차 얼마? 거기서 차이가 있다고. 얘는 보이는 이것이 공차인데 얘는 미분하듯이 봐야지 공차라고 얘기를 했잖아. 인정? 근데 등비수는 어떻다고? 일반항에서 첫째 항 공비 찾는 것과 SN에서 첫째 항 공비 찾는 것은 방법이 똑같다. 1 대입해서 첫째 항 찾고 n의 밑이 무조건 공비가 된다. 오케이? 완벽? 근데 여기다 뭐 하나 써줄게요. SN이 4n제곱 플러스 2n이라고 해서 써볼게. 이 수열에서 AN 구하려면 한 줄로 써야 돼? 두 줄로 써야 돼? 한 줄로 써야 되지. 어떻게 시작해주면 돼? 8n으로 시작해서 얼마?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지. 이게 이제 우리 연습했던 거. 근데 만약에 SN이 4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이야. 그럼 얘는 일반항은 두 줄이야, 한 줄이야? 두 줄인 거지. 우선은 AN은 어떻게 써줘? 8n 마이너스 2라고 써서 n은 몇 이상? 2 이상. 첫 번째 항 따로 명시해줘야 되지. 얼마야? 7. 그래서 이렇게 두 줄로 쓰는 게 일반항이 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SN을 3 곱하기 2의 n제곱 빼기 3이다 이렇게 써놨어. 그럼 얘는 일반항 어떻게 구해? 첫 번째 항 알아야 되지. 첫 번째 항 얼마야? 3. 맞죠? 공비 얼마야? 2의 n-1제곱 이렇게 써주면 끝나는 거지. 근데 만약에 SN이 3 곱하기 2의 n승에 빼기가 아니라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 4 이렇게 써놓을게. 그럼 얘는 등비수열이 아닌 거지. 그렇지만 얘는 몇 번째 항부터는 등비수열이야? 두 번째 항부터는 등비수열인 거야. 그러니까 헷갈리면 얘를 갖다가 정상적으로 좀 이렇게 표현을 해놔봐. 이러면 등비수열 맞지. 여기 얼만큼이 더 들러붙은 거야? 얘가 더 들러붙은 거지. 요만큼의 차이는 누구의 차이? 첫째 항의 차이가 되는 거니까 얘를 가지고 일반항을 두 줄로 쓰긴 써야 되잖아. 그치? 이 주황색으로 놓은 놈 가지고 우선 써봐. 그러면은 얘랑 똑같지 우선. 이해돼요? 그럼 여기다 뭘 붙여? 얘는 2 이상 이렇게 붙여야 되지. 그럼 첫 번째 항을 따로 써줘야 되지. 그러면 그냥 여기다 넣으면 되죠. 1을. 1 집어넣으니까 얼마야? 1 집어넣으니까 2. 요렇게 지금 두 줄로 써주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에 구성된 식을 조금 더 눈에 잘 안 보이도록 복잡하게 표현할 수는 있겠지. 그치? 근데 이 구조를 벗어나진 않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 모든 걸 하나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뭘 이용해야 되는 거야? 이 구조를 하나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여기서 이것 뺀 게 뭐다? AN인데 그건 N은 2 이상의 AN이고 첫째 항은 뭐를 통해서? 얘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일반항을 찾아야 된다. 이거 하나도 이해 못 하겠으면. 알겠어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네. 시험이 됐어? 네.
111번 봐봐. 등비 수열이 되래. K값 얼마가 되면 돼? 111번. 마이너스 2분의 1.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돼요. 틀리면 안 돼요. 이런 거. 112번은 구하라는 건 결국 R제곱이지. 맞지? 구하라는 거. 예진아. 구하라는 거 R제곱이야. 근데 지금 이 SN 자체가 예쁘게 등비 수열이지. 공비 얼마야? 그럼 답은 얼마야? 이렇게 된다. 근데 등비 수열이 계산하는 게 좀 복잡해서 그렇지, 뭐 딱히 뭐 어려운 건 없어요. 근데 보통 등비 수열 못 푸는 애들 특징은 계산을 못 하더라고. 연립방 녀식 같은 거. 봐봐, 이제 그 어디를 보냐면 113번 문제를 볼 건데, 113번 왼쪽에다가 요것만 하나 적읍시다. 수열 AN과 수열 BN은 이렇게 적어. 모두 등비 수열이래. 그럼 첫 번째 수열 P 곱하기 AN과 Q 곱하기 BN을 갖다가 곱하거나 나눈 수열을 관찰을 할 거야. 그럼 쟤는 무슨 수열이 될까? 그러니까 두 AN과 BN은 모두 다 등비 수열이니까 저들의 일반항은 항 하나의 1차, 그러니까 지수의 1차씩 올라가 있겠지. 그치? 거기에다가 얘를 P를 곱하고 얘는 Q를 곱해서 그들을 곱하거나 나누래. 그러면 항이 막 여러 개로 늘어날 수 있어? 없지. 지수의 차수가 올라갈 수 있어? 올라갈 수는 있지만 지수가 n의 1차식에서 시작이잖아. 거기서 2차식이나 3차식으로 바뀔 수 있어? 머릿속으로 상상돼요? 한번 써볼게요. 내가 AN을 2 곱하기 3의 n 빼기 1승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 가정을 한 거야. BN은 5 곱하기 뭐라고 쓸까?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지금 써놨어. 그럼 이들을 곱해봐. 근데 여기다가 PAN이니까 내가 뭐라고 쓸까? 3AN 곱하기 2BN 한번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볼게. 그러면은 3AN이니까 쟤는 2 곱하기 3의 n제곱 이렇게 되나? 맞아요? 이해돼? 이거를 아예 좀 편하게 쓸까요? 이렇게? 7 이렇게 써볼게요. 조금 더 계산하기 편하게. 그럼 얘는 14 곱하기 3의 n 빼기 1제곱 이렇게 되겠지? 맞지? 그 다음에 얘는 곱하기 2 곱하기 5의 n 빼기 1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그냥 14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5의 n 빼기 1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이해돼? 그럼 얘도 여전히 무슨 수열인 거야? 등비 수열인 거다. 인정?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것만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원래 등비 수열인데 모든 항을 뭐 해버린 거야? 뒤집어 버린 거지. 그럼 쟤 또한 등비 수열이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게다가 공비는 어떻게 되겠어? 공비 또한 역수가 돼버리겠지. 이해돼? 오케이? 아이고. 야, 누가 누구한테 하는 소리야? 113번 봐요.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 AN이 있는데 A1부터 어디까지 더했냐? AN까지 더한 것을 라지 X라고 할 때 지금 요거 물어보는 거예요. 요거. 얘를 갖다가 뭘로 표현해 달래? R과 S로 표현해 달래. 그럼 써볼게. 요 라지 S는 R-1에 R의 N제곱 마이너스 1에 첫째 항은 1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공비가 얼마야 여기서? R분의 1이지. 그러면 1 마이너스 R분의 1로 시작해. 뭐 상관없잖아, 그치? 여기도 1 마이너스 R분의 1의 몇 제곱? N제곱이고 첫째 항 얼마? 1. 똑같이 이렇게 써 있는 거지. 여기까지 보여요? 잘 생각해봐 이제. 여기 분모와 여기 분자에 얼마를 곱하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까? R만 곱하면 이렇게 되나? 다시. 그러니까 이런 연산을 잘해야 된다고. 이건 연산은 새로운 개념이 아니잖아. 분모 분자에 얘를 곱하면 되죠? 아래 n수를 곱하면 되지? 그럼 분자가 어떻게 돼? 아래 n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분모는 어떻게 돼? 근데 봐, 방향을 정해봐. 우리 지금 요거 만들려고 하는 거지. 근데 여기다가 아래 n승을 다 줘버리면 또 어떤 작업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아래 한 4제곱이라고 생각을 해봐. 어? 아래 4제곱이면 R만 주면 돼. 니네 아까 뭐라고 했어? R 곱하면 같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은 여기다 R 곱하면 얘가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 거잖아. 그럼 R에 n승을 곱했지만 R 하나만 줘버려. R 하나만 줘버리면 여기가 지금 R 빼기 1이 될 거 아니니? 맞지? 그러면 R에 몇 제곱이 남아있는 거야? R에 n-1제곱 이렇게 남아있는 거지. n제곱 중에서 지금 하나만 준 거니까. 인정? 그래 버리면 여기를 보라. 여기를 보라. 여기를 보라. 이거 몇이야? S지. 그러니까 정답이 뭐가 되는 거야? R에 n 빼기 1제곱분의 뭐가 된다? S가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식을 잘 가지고 놀아야 돼서 그 식이 계산하는 게 어려운 거지 개념이 어렵진 않다. 인정? 그 다음에는 114번도 봅시다. 114번. 114번에 등비수열인데 첫 번째 항 얼마? 1이래요. 그치? 그리고 S6을 몇으로 나눈 게? S3으로 나눈 게 2배의 A4 빼기 7이래. 그때 뭘 구하라는 거야? 7번째야. 그럼 그대로 써. S3 쓰고 S6 쓰고. S6는 어떻게 써져? R-1에 R의 6제곱 마이너스 1에 첫째 항인데 1이지. 됐어요? 이거 S6. 맞지? S3는 R-1에 R의 세제곱 마이너스 1에 첫 번째 항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요거 그대로 약분하면 R 빼기 1, R 빼기 1 약분이 되지. 맞니? 예진아? 그 다음에 요거 약분하면 누가 남아? 여기서 R 세제곱 플러스 1이 남지. 그럼 이 결과는 누가 돼버리는 거야? R 세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근데 그게 누구랑 똑같대? 얘랑 똑같대. 어차피 A4는 A, R의 세제곱이잖아. 그치? 그러면은 곱하니까 얘는 2R의 세제곱에 빼기 7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R 세제곱이 얼마? 8이니까 R이 얼마? 2가 돼버리는 거다. 그럼 첫째 항 알고 있으니까 공비 구했으니까 7번째 항 구할 수 있다. 오케이? 115번. 등비수열 AN의 첫 장부터 N항까지 SN. S에 N 플러스 3 마이너스 SN. 얼른 내가 설명을 끝내야 니네 봐주지. 13 곱하기 3의 N 마이너스 1제곱. 그럼 봐라. 야, 지금 이게 어떤 수열이, 얘는 지금 원래 등비수열 AN이고 얘는 지금 그 탑에 대한 얘기지. 맞아요? 그러면 어떤 수열을 내가 이렇게 정했다고 생각을 해봐봐. 이거 이해되나? 어떤 수열을 저렇게 정했다고 생각을 해봐봐.
그러니까 만약에 n에 1이 들어가면 첫 번째 항은 이거고, 두 번째 항은 이거고, 세 번째 항은 이렇게 나와야 되는 수열을 봤을 때 그게 무슨 수열인 거야? 그게 등비 수열인 거죠. 이해되나? 맞니? 공비가 몇인 거야? 3인 거야. 됐지? 그런 의미를 갖는 겁니다. 지금 생김새가. 근데 우선은 그대로 Sn 플러스 3에서 Sn을 빼버리면 원래 수열 AN에서 무슨 항이 남아? A의 n 플러스 1번째와 A의 n 플러스 2번째와 A의 이거 남아버리겠지. 왜냐하면 얘는 아유 뭐야 손이 안 움직여. 수열은 우리가 다루는 수열은 무한 수열을 다루는 거야. 끝도 없이 가는 수열을 다루는 거, 거기서 일부분을 빼서 공부를 하는 거지.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S의 n 플러스 3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합한 걸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S의 n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합한 걸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두 개를 빼버리니까 누구만 남게 되는 거야? 이 세 개의 항이 남게 되는 거라고. 이해되니? 그러니까 요거 세 개를 더한 게 이런 등비수열입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인정? 그럼 요걸 그대로 써주면 얘는 A 아래 몇 제곱? N제곱. 맞지? 얘는 A 아래 N-1 제곱. 얘는 A 아래 N-1 제곱. N 플러스 1제곱. 얘는 N 플러스 2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럼 얘를 갖다가 몇으로 묶어버리면 A 아래 N제곱 묶어버리면 1 플러스 R 플러스 R 제곱 이렇게 되고, 결국 이 덩어리가 13 곱하기 3의 N 빼기 1제곱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가 지금 공비들이지, 공비. 결국 N의 밑이 뭐야? N의 밑이 공비라고 했잖아. 이해돼요? N의 밑이 공비니까 지금 공비가 몇이란 뜻이야? 3이란 뜻이지? 인정? 네. 그럼 여기서 공비가 몇이란 뜻이야? 3이란 뜻이지? 그럼 R 값이 얼마다? 3이 된다 이 얘기라고. R 값이 3이 돼버리면 여기 얼마 나와? 3, 3은 9. 얘가 13 나오죠? 맞아요? 그럼 얘랑 맞아야 되는 거지 지금. 결국 13 곱하기 A 곱하기 3의 n승이 누구랑 같다? 얘랑 같다 이 얘기인 거지. 이해돼? 그러면 결국 13, 13 쳐버리면 A가 얼마란 뜻이야? A는 3분의 1이구나. 이해할 수 있죠? 이렇게 해결하면 A의 네 번째 항은 여기다가 R 몇 번 곱하면 돼? 3번 곱하면 되죠? 이렇게 3번 곱하면 되지? 정답은 얼마? 9가 된다. 알겠지? 그럼 한 잔 넘겨봐봐. 아직 안 됐어. 봐봐. 116번하고 117번하고 118번 요거 세 개 좀 무섭게 생겼지? 번호도 막 29번, 21번 이렇게 킬러 문제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이따가 합시다. 지금 하면 힘드니까. 넘어가서 78페이지에 78쪽하고 79쪽 요것만 하고 쉴 거야. 78, 79. 많아? 우리 얘들아, 등차 수열에서 덩어리 수열했던 거 기억나요? 집중. 등차 수열에서 덩어리 수열했던 거 기억나? 네. 아이고. 네. 봐봐, 등비 수열도 이따가 개별적으로 질문 받을 때 이제 고칠 시간 주면서 받을 건데 뭔가 들었으니까
고쳐지는 것들이 있어야 돼. 네. 뭐냐면 A1, A2, A3 등비수열이에요. 등비수열. A의 M-1, A의 N 이렇게 써놨어. 이렇게 다 더한 걸로 뭐라고 불러? 뭐라고 불러? 수열에서 SN 이렇게 부르지. 이 다음 항이 누구야? N 플러스 1번째 항이지. 그거를 여기다가 A의 N 플러스 1번째, 그 다음에 A의 N 플러스 2번째, A의 N 플러스 3번째. 그러면 내가 요 마지막에 A의 2N으로 끝낼 거거든. 그럼 여기는 2N 빼기 1번째 이렇게 되겠지. 여기는 항이 몇 개 있니? N개 있죠. 여기도 항이 몇 개 있어? N개 있어. 근데 얘를 S로 표현하면 어떻게 써야 돼? S에 요렇게 표현되죠? 그럼 요것에 그 다음 항은 2N 플러스 1항이지? 그걸 여기다가 A의 2N 플러스 1항, A의 2N 플러스 2항, A의 2N 플러스 3항 쭉쭉 가면 A의 3N 빼기 1항, A의 3N항 이렇게 된 거야. 여기도 항이 몇 개야? N개지.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이 가능해? S 3N에서 S 2N을 뺀 걸로 표현이 가능하다고. 근데 여기서 이제 얘를 관찰을 해보면 이해하세요? 얘가 등비수열이라고 했다. 등비수열. 등비수열. 그러면 얘는 몇 칸 떨어졌어? N칸 떨어졌지. 그럼 여기다가 얼마를 어떻게 해야 얘야? 여기다가 얼마를 어떻게 해야 얘야? 아래 n제곱을 더해야 돼? 곱해야 돼? 곱해야 되지. 그치? 그러면 여기 모든 항에다가 아래 n제곱을 다 곱하면 이 다음 줄이지.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이 Sn 값을 A1이라고 하고 얘를 갖다가 A2라고 하고 얘를 갖다가 A3라고 하면 이 덩어리 또한 무슨 수열이 돼버리는 거야? 등비수열이 돼버리는 거고, 그것의 공비는 뭐일 수밖에 없다? 아래 n제곱일 수밖에 없다. 통과? 그러면 119번에 등비수열에서 SN이 얼마래? 9래. 그리고 S의 2N이 얼마래? 36이라고 했고, 구하라는 것은 S의 3N을 물어본 거야. 그럼 얘 몇이야? 여기서 말하는 A1이 얼마야? 9지. A2가 얼마야? 27. A3가 얼마야? 80을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 답은 얼마야? 117 이렇게 되는 거지. 왜냐면 이걸 싹 다 더해야 S3N이 되는 거지. 근데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만약에 S10을 9라고 알려주고 S의 20을 36이라고 알려줬는데 S의 25를 물어보면 어쩔 수 없이 뭘 해야 된다고? 이거는 연립반식 풀어야 된다고. 간격이 예쁘지 않기 때문에. 이 덩어리 수역은 간격이 일정했을 때만 쓸 수 있는 거지. 이해 됩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거 뭐 R 빼기 1분의 R의 10승 빼기 1에 A를 곱한 게 9고요. R 빼기 1분의 R의 20승 빼기 1에 A를 곱한 게 36이고요. 구하는 것은 R 빼기 1분의 R의 25승 빼기 1에 A를 곱한 것을 구하는, 이렇게 된다고. 네. 알겠죠? 네. 그러면은 거기 79쪽에 활용. 얼른 약 먹고 와라. 저는 약 먹을 시간이야. 약 먹을 시간 정확해요. 감사합니다. 물 있는 사람. 저기 있다. 서아 물 있네. 얘들아, 활용 문제를 봅시다. 집중, 나머지 집중. 활용 문제는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 첫 번째로 도형 문제가 나올 수 있어. 근데 우리가 등차 수열에 활용해서 도형 문제가 나오면 직선, 1차 함수, 얘네들이 뭐 같은 간격 이런 것들이 있을 때가 등차 수열임을 암시해 주는 거라고 했잖아. 그지? 근데 이제 등비 수열의 활용 문제는 닮음. 알겠어요? 도형의 닮음. 그러면은 닮음이다 보면은 무슨 비가 존재해? 닮은 비라는 것이 존재하게 되고,
이 닮은 비를 뭐라고 볼 수 있다? 공비라고 볼 수 있다. 1대 2 닮으면 2가 공비인 거지. 이해됐어요? 어떤 도형의 닮은 비가 1대 2야. 그러면은 2배가 되는 거잖아. 이해됐어요? 그럼 만약에 2대 1 닮으면 공비가 몇인 거야? 2분의 1 이렇게 보라는 소리야. 알겠죠? 그래서 도형 문제에서 닮은 도형이 나와버리면 아 얘는 그러면 등비수열의 도형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원리합계. 원리합계는 아까 설명했죠 열심히. 그래서 그것도 이제 영상을 올려놓을 거니까 아무튼 원리합계는 설명했으니까 넘어갑니다. 세 번째는 실생활 문제. 이렇게 실생활 문제까지 생각을 해주면 된다.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120번 문제는 도형 문제고 121번 문제는 실생활 문제인 거야. 근데 120번에 동그라미가 몇 개 나와 있어? 5개 나와 있어. 내가 여기다 동그라미 3개만 그릴게. 이 세상의 모든 정삼각형은 닮음이고 이 세상의 모든 동그라미는 다 닮음이죠. 이렇게 3개 그렸어요. 그러면 얘가 지금 이렇게 내가 접선을 하나 그려놓고 지금 이 원의 반지름을 갖다가 A라고 할게. 그럼 이 원의 반지름을 갖다가 B라고 할게. 아니 X라고 할게. 이 원의 반지름을 갖다가 내가 B라고 할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이 반지름 3개가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 여기서 요렇게 지금 중심끼리 연결을 했어. 그래 버리면 여기서 요렇게 삼각형 하나 만들고 삼각형 하나 만들어 버리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서로 무슨 관계? 닮음이 되는 거죠. 실제로 이 각과 이 각이 어떤 거야?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사인 세타가 똑같은 값을 갖겠지. 맞아요? 그러면 요만큼의 길이를 뭐라고 하자? 요만큼의 길이 A 플러스 X라고 말할 수 있죠. 맞아요? 그럼 요만큼의 길이는 몇이야? X 마이너스 A라고 말할 수 있고 요만큼의 길이는 신경 쓰지 말고 이거 보세요. X 플러스 B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요만큼의 길이는 B 빼기 X가 되겠지. 그러면 이거분의 이거 A 플러스 X분의 X 마이너스 A가 사인 세타지? 얘랑 B 플러스 X분의 B 마이너스 X가 사인 세타죠? 그렇게 대각선으로 곱하면 등식이 성립하겠지? 그걸 열심히 정리하면 X제곱이 AB가 될 거야. 근데 오늘 내가 설명한 거 등비중앙을 설명을 안 했네. 뭐 아는 거니까 넘어갈게요. 등비중앙. 아무튼 얘가 지금 등비중앙이죠? 그러니까 무슨 수열이 된다? 등비수열이 된다.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원이 지금 5개가 보이지? 얘네들의 반지름은 순서대로 등비수열이다 이 말이야. 오케이? 근데 걔는 넓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뭔가 제곱비를 봐야 돼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21 요거 하고 시작. 여기다 쓰면 다 써볼게. 이게 121번이 좀 거기 출처로 써놨는데 옛날 수능 문제야. 그래서 나올 확률은 뭐 높진 않지만 근데 이 상황을 좀 잘 보자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매년 석유 소비량을 조사한 거야. 여기까지 문제 없죠? 근데 최근 10년 동안 소비된 석유의 양을 그 이전까지 소비된 석유의 양과 똑같대. 이게 뭔 말이야? 최근 10년 동안이라고 봐봐. 지금 여기를 내가 현재라고 할게. 그러면은 요렇게 10년이 지난 여기에서 소비된 양이 있겠지. 아니? 소비된 양. 석유가 소비된 양이 있겠지. 그게 뭐와 같대? 이 과거부터 여기까지 소비된 양과 똑같대. 최근 10년 동안 소비된 양은 그 이전까지 소비된 석유의 양과 똑같대. 요거 이해돼요 지금? 얼마인지 모르지만 10년 동안 소비된 양이 있겠지. 그거는 이전까지 소비된 양과 똑같대. 이해했어요? 그럼 만약에 여기를 갖다가 K라고 놓으면 요만큼이 얼만큼 소비가 된 거야? K만큼이 소비가 되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또 10년을 가잖아? 그럼 여기 소비된 양은 얼마겠어? 그렇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여기서 소비된 양은 여기까지 소비된 양의 값과 똑같다 이 얘기인 거야. 문제 이해됐지? 근데 이와 같은 석유 소비 추세가 계속된다고 가정하고 현재까지 소비된 석유의 양을 A라고 하래. 그럼 이제 문제를 풉시다. 이해했으니까 딱 이렇게 나눠서 여기를 내가 현재라고 할게. 현재. 그리고 문제에서 뭐라고 한 거야? 현재까지 소비된 석유의 양을 뭐라고 하래? A라고 하래. 그러니까 과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A라고 하래. 이렇게 소비된 게.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랬을 때 현재 석유 매장량을 B라고 하래. 그러니까 여기에 앞으로 석유가 얼만큼 매장되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B라고 하래. 이해됐어요? 그럼 요만큼을 다 써버리면 이제 석유가 없는 거지. 인정? 이만큼 지금 A만큼 쓴 거야. 남아있는 석유의 매장량이 B래. 그러면 요만큼을 다 써버리면 이제 석유가 없는 거라고. 그러면 앞으로 얼마 동안 석유를 쓸 수 있는지를 계산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지금 그 문제인 거야. 그 문제. 이해돼요? 그래서 얘를 첫 번째로 등비수열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해 볼 거야. 등비수열. 그러면 10년이 이렇게 지났으면 현재에서 10년 후가 여기라고 하자. 오케이? 그럼 여기는 얼만큼 소비하겠어? 우선 지금 여기서부터 쭉 남아있는 이 양이 얼마라고? 지금 B라고. B. 그럼 여기서는 A만큼 소비를 하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10년이 또 지나면 여기 20년. 그 여기는 얼마큼 소비를 하겠어? 2A만큼 소비를 하겠죠? 그러면 또 30년. 그럼 여기 얼마만큼 소비하겠어? 4A만큼 소비를 하겠죠? 4A니까. 이해돼? 한 번만 더. 여기 지금 40년을 하면 여기 몇 A? 8A? 왜냐면 이게 6A, 7A, 8A니까. 다 이해돼? 그러면 이들의 합이 몇이 되면 끝나는 거야? B가 되면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B는 누구의 합이다? 등비수열의 합이다. 공비가 얼마? 2가 되는 거죠. 2. 2배? 2배? 2배. 맞아요? 그러면 여기는 2-1에 2에 n제곱 마이너스 1 거기 첫째야. A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 버리면 2에 n 마이너스 1제곱은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A분의 B가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1 이항시키면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럼 n을 표현하려면 로그 2에 여기까지 이해되나? 근데 n이라는 것은 요 1, 2, 3, 4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지. 얘를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봤으니까. 사실은 얘는 10, 20, 30이지. 그럼 n을 구해야 되는 게 아니라 몇 n을 구해야 되는 거야? 10n을 구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정답이 얘가 된다 이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통과. 두 번째는 반감기에 대한 얘기할 거야. 반감기 들어봤죠? 열감기 아니고 목감기 아니고 몸살 감기? 빨리 감기? 코감기? 아무튼 반감기. 야, 반감기는 어떤 표현이 나온다고 했어? 반감기? 어떤 표현이 나와? 반감기에서? 어떤 표현이 나왔을 때 이거 반감기 얘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고 했어. 아휴. 봐봐. T년마다 얘들아 우리가 그래도 공부를 그동안 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알고 있어야 돼. T년마다 A배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는 이거 반감기 얘기구나. 근데 예를 들어줬잖아. 이것도 만약에 5년마다 3배 이렇게 나와버리면 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다고 그랬어? 초기의 값을 A0라고 놨다면 A0에 우선 몇 배가 되는 걸 보여?
3배가 되는 걸 보여. 근데 그게 1년마다가 아니라 5년마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5분의 x 이렇게 두라고 그랬지. 기억나요 이거? 이게 뭐가 되는 거야? x년 후에 값이 되는 거지. 어떤 양이 되는 거지. 또 얘기했습니다 이거. 근데 왜 이거 무슨 함수에서 배웠던 거야? 무슨 함수에 활용해서 배웠어? 지수함수에 활용해서 배웠지. 근데 왜 여기서 얘기가 또 나와? 결국 등비수열은 지수함수지. 지수에 1차식이 들어간. 어차피 지수함수도 지수에 2차식이 들어가진 않았잖아. 그치? 그러니까 결국 이 등비수열도 지수함수 얘기이기 때문에 상황을 복잡하게 구성을 하면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다라는 소리야. 물론 이렇게 풀면 되겠지만. 여기까지 인정? 그러면 여기서 이런 값들을 어떻게 관찰하냐면 여기서는 누적된 값을 관찰해봐. 누적된 값. 누적된 값을 관찰해봐. 누적된 값. 그러면 현재까지 누적된 값은 얼마야? A. 10년 후에 누적된 값은 얼마야? 2A. 이해돼요? 누적된 값. 20년 후에 누적된 값이 얼마야? 지금 내가 여기다 쓰는 거는 얘네들 쓴 거 아니야. 누적된 값 쓴 거야. 누적된 값 쓴 거라고. 누적된 값 쓴 거라고.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 누적된 값의 합이 몇이 될 때가 끝나? 그렇지. B 플러스 A가 됐을 때. 누적된 값이 얼마큼이 돼야 끝난다고? A 플러스 B가 됐을 때 끝난다고. 그러니까 누적된 값을 알아보고 있잖아. 그럼 누적된 값은 몇 년마다 몇 배? 10년마다 2배. 초기 값이 얼마야? A에서 2배. 맞지? 몇 년마다? 10년마다. 이렇게 된 거죠. N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N을 놓은 겁니다. 이해돼요? 그러면 A로 나눠. 1 플러스 A분의 B 2의 10분의 N제곱. 그치? 그러면 10분의 N제곱은 로그 2의 1 플러스 A분의 B. 양보에다가 10을 곱하니까 10 곱하기 로그 2의 1 플러스 A분의 B. 당연히 동일한 값이 나오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잘 기억을 하세요. 뭐 선택하는 뜻이 아니라 공부하라는 뜻이야. 쉬자. 그럼 여기 지금 116번부터 해서는 이제 열심히 어찌됐건 문제도 해석을 해보고 많이 풀어봤으니까 바로 해보자 이거. 가족권에서 뭐를 알 수 있는 거야? 등차수를 얘기해요. 가족권에서 뭘 알 수 있어? 응? A7이 0이다. 등차 중앙 모르는 사람 없지? 등차 중앙을 물어보는 문제는 없어. 등차 중앙이라는 생각을 문제 속에서 그냥 하는 거야. 이거 두 개 더한 게 뭐의 몇 배야? A7의 2배지 얘가. 맞아요? 그러니까 A7은 몇이야? 0인 거지.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N, 직선이지. 그 직선은 반드시 어디를 지나는 거야? 7,0을 지나는 거지. 이해돼? 그러면 이 등차 수열이 공차에 따라서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7을 이렇게 지나는 감소 함수일 수도 있고 또는 7을 이렇게 지나는 증가 함수일 수도 있지. 이 점이 존재하는 점이 돼버리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SN은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그냥 A1부터 싹 더해가는 거지. 이해되나? 그러면 TN은 어떻게 돼? 절대값 A1, 절대값 A2 이렇게 싹 더해서 여기까지 가자라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항이 음수라는 것만 알면 꺼낼 때 마이너스를 붙여 꺼낼 것이고 양수라고 판단이 되면 그냥 꺼내겠지. 예를 들어서 얘가 양수면 A2로 나오지. 얘가 음수면 어떻게 나와? 마이너스 A2로 나오지. 근데 그러면서 지금 6 이상의 모든 자연수 n이래. 그럼 여기서는 6이 여기 있다라고 볼 수 있지? 맞지? 여기서는 6이 여기 있다라고 볼 수 있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기의 함수값이 A6고 여기서는 여기의 함수값이 A6야. 맞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6 이상의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들을 더한 게 84로 일정하다라는 거지. 맞니? 그럼 그대로 써버리면 SN하고 TN을 써봐. SN은 지금 A1, A2, A3, A4, A5, A6, A7, A8 이렇게 가볼게.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TN은 어떻게 써야 돼? 절대값 A1, 절대값 A2 이렇게 가서 우선 A7이 저기 있으니까 여기에 절대값, 여기에 절대값, 여기에 절대값. 그러니까 이런 노력은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시그마로 표현한 것보다 얘가 직관적으로 더 잘 보이잖아. 그러니까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으면 최대한 우리가 볼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더해서 84 이게 아니지. 6 이상 자연수에 대해서만 계속 84. 그러니까 여기까지 더해도 84. 여기까지 더해도 84. 여기까지 더해도 84. 여기까지 더해도 84. 이 얘기라고. 그럼 어디가 죽어버려야 돼? 요 라인이 다 죽어버려야 되는 거죠, 더해서. 이해돼요? 그럼 얘가 어떻게 튀어나와야 돼? 마이너스 A7. 아, 물론 H는 0이야. 얘가 어떻게 튀어나와야 돼? 마이너스 A8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럼 이 두 개의 모습 중에서 둘 중에 누구야? 이거지, 이거. 그러니까 A에는 지금 이런 모습을 띄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치? 그러면 어차피 여기까지 더해도 84고 여기까지 더해도 84라는 거지. 그치? 그럼 얘는 어차피 0이니까 부호 관련 플러스 붙여도 되고 마이너스 붙여도 되고 지금 어때래도 되는. 그럼 이 앞에는 다 어떻게 튀어나와? 다 그냥 튀어나오지. 플러스가 아니라 다 그냥 튀어나오지. 그러면은 이렇게 더해버리면 2배가 되겠지. 뭐의 2배가 돼? A1, A2 맞아요? 어디까지? 어디까지? 이해됩니까? H는 내가 왜 안 쓴 거야? 다시. H는 내가 왜 안 쓴 거야? 0이니까. 그럼 걔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거지. 맞아요? 이 결과가 얼마나 뜻이야 지금? 84. 그러면 지금 요만큼의 결과는 얼마나 뜻이야? 여기까지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됐지? 여기 항이 모두 몇 개 있어?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하는 거야. 어차피 여기까지 알았다고 해도 첫째 항에 대한 정보도 없고, 그치? 공차가 음수라는 건 알겠는데 그 다음 얘기가 없잖아. 이해돼? 그러면 여기다가 A7을 구성해. 이해돼? 그러면 얘는 뭐가 몇 개야? A4가 7개가 되는 거지. 이해돼? 그러니까 등차 중앙 물어봐서 막 골똘하게 생각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등차 중앙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 등차 중앙은 자연스럽게 쓰는 거야. 근데 아까 왜 여기서 못 썼어? 개수가 지금 짝수개라서 가운데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H는 0이니까 괜찮잖아. 인정? 이렇게 돼버리면 7개 A4인 거 이해돼요? 왜? 이거 2개 더한 게 몇이야? 2배 A4. 그러니까 2배 A4. 한만 궁금한 거라면 각각 A4라고 취급해도 된다.
삼각함수에서도 계속 얘기했던 거. 이해돼? 둘이 더해서 1이면 각각 2분의 1로 취급해도 괜찮다. 각각의 값이 궁금한 게 아니라 그냥 합이 궁금한 거라며. 그러니까 얘는 A4가 7개. 그게 얼마? 42. 그럼 A4가 얼마야? 6인 거지, 6. 맞아요? 근데 A에는 공차를 아직 모르는 상태였지? 근데 어디를 지나간다고 그랬어? 7,0. 그러면 공차가 모르는데 7,0이니까 뭐라고 쓰면 돼? n-7 이해돼요? 오케이? 그러면 4,6이지? 4 들어가서 6 나와야 돼. D값 얼마야? -2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지. 따라서 AN은 얼마가 된다? -2n 더하기 14 이렇게 처리가 된다라는 거지. 괜찮니 요거? 문제에서 뭘 구하래? T15. T15면 여기서 몇 번째 항까지 합이야? 15항까지 합인데 어디만 부호를 바꿔주면 돼? 어디서부터만? 여기서부터만 부호를 바꿔주면 되지. 그래서 T15는 얘는 A1부터 어디까지 더해? A7까지 더해. 그치? 그럼 A8부터는 마이너스를 꺼내서 더하면 되죠? 이해되나? 그러면 여기 계산할 때는 등차 수열의 합인 거니까 2분의 항의 개수 몇 개? 7개에다가 첫째 항은 여기 1 들어가니까 얼마야? 12. 그리고 마지막 항은 0인 거죠? 그쵸? 그래서 빼기 2분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항의 개수 몇 개? 8개니까 8에다가 여기 8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2가 첫째 항. 그치? 15가 들어가면은 얼마야? 마이너스 16? 맞지? 16이 마지막 항이니까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돼? 얘가 6이니까 42? 이거 마이너스 18. 그럼 얘가 얼마야? 마이너스 9. 맞니? 그럼 얘는 72. 정답 얼마? 114. 이렇게 처리가 된다. 이해돼요? 윤아도 이해되니? 불편해? 그러니까 끝까지 이런 식으로 등차수를 생각하지 않는 학생들이 있어. 그럼 끝까지 못 풀어. 응. 6예승이면은 S6 더하기 T6도 84, S7 더하기 T7도 84. 그러니까 이렇게 더해도 84. 이렇게 더해도 84. 맞지? 여기서, 저기서 여기까지 더해도 84. 그러니까 뒤쪽으로 다 0이 돼버리는 거지. 이해됐죠? 그래도 그나마 116번은 좀 많이 복잡하진 않지. 얘가 좀 많이 복잡해. 117번. 얘가 많이 복잡하다. 우선은 수열 A에 무슨 수열이래? 등차 수열이래. 수열 B에는 무슨 수열이래? 무슨 수열? Bn? 이런 거 문제를 잘 읽고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 어차피 등차 수열에 대한 첫째 항과 공차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고 등비 수열의 첫째 항과 공차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는데, 그치? 근데 지금 이 등비 수열에서 공비가 음의 정수면은 결국 얘는 어떤 모습을 띠는 거야? 첫 번째 항이 자연수라고 그랬지. 뿔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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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간다라는 소리야. 이해됐지? 그리고 얘는 등차수열의 첫 번째 항 자연수고 공차가 음의 정수니까 감소하는 수열인가 봐. 여기까지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가나다 이렇게 지금 세 개의 조건이 주어졌을 때 어찌됐건 수열 AN도 알아내고 수열 BN도 알아내서 7번째 항들을 구해봐라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우선 가나다 조건을 보니까 뭐 하고 싶게 생겼어? 얘는 1부터 5까지 1부터 5까지 1부터 5까지야. 뭔가 생김새가 지금 뭔가 걸려있지? 뭐 하고 싶게 생긴 거야? 전개? 빼고 싶게 생긴 거지. 우선은 뭐와 뭐를 뺐을 때 식을 조금 표현할 수 있겠어. 뭐와 뭐를 뺐을 때 식을 좀 표현할 수 있어? 나하고 가, 그지? 또
다랑 나랑, 그치? 다랑 가는 지금 다 날까? 다 요래요래? 아, 요래요래가 아니지. 야래야래지. 요래요래는 뭐야? 요래. 요리조리도 아니고 보세요. 가에서 나를 빼봐요. 가에서 나. 가에서 나를 빼면 시그마 뭐가 돼? n은 1부터 5까지. 그치? 빼버리면 an 사라지지. bn에서 뭘 빼야 돼? 절대값 bn. 얘가 얼마? 마이너스 40. 근데 이 bn 수열이 어떻게 생겼다고 그랬어? B1, B2, B3, B4, B5. 그러면은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된다고 했지. 그치? 그럼 여기다 1 대입하면 첫 번째 항과 이거를 빼야 돼. 그럼 사라지겠지. 이해 돼, 안 돼? 돼?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에 절대값 씌우면 그냥 B1이죠. 여기다 절대값 씌우면 마이너스 B2죠. B3죠. 마이너스 B4, F터.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지금 이 수열에서 이거 빼라는 소리지? 그러면 얘 사라지고, 얘 사라지고, 얘 사라지는데 얘네 둘이 몇 배가 돼? 2배가 되지. 그러니까 이만큼의 결과는 뭐의 2배다? B2 더하기 B4의 2배가 된다. 이해됐어요? 그게 지금 얼마? 마이너스 40이라는 거지. 그럼 얘가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20인 거지. 여기까지 됐지? 근데 B2하고 B4는 결국 자연수가 첫째 항 자연수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이야. 그러면 이 B2를 갖다가 BR이라고 쓸 수 있지.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뭐라 쓸 수 있어? BR의 세제곱. 얘가 얼마? 마이너스 20인 거야. 됐어요? 몇으로 묶을 수 있어? BR로 이렇게 묶으면 1 더하기 R제곱인가? 이해됐지? 근데 R이 뭐라고 그랬어? 음의 정수래. 그럼 찾으면 되지. B는 뭐라고 그랬어? 자연수래. 그러면 R이 마이너스 1일 때 여기는 얼마야? 마이너스 B지. 여기는 얼마야? 2지. 얘가 마이너스 20이래. 그럼 B가 얼마야? 10. 이렇게 지금 하나가 나오고, 또 R이 몇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B가 되는 게 맞죠? 여긴 몇이야? 5 이렇게 돼서 얘가 마이너스 20이래. 그럼 여기서 B는 얼마야? 2? 이해돼? 맞지? 그러면 요거일 때 전부 B값, 첫째 항이 지금 자연수가 나오고 있는 거야. R이 몇이면? 마이너스 3이면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3B가 되고 얘가 얼마가 돼? 10이 돼서 맞지? 거기서 B가 자연수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니까 지금 얘는 탈락인 거지. 그럼 B가 마이너스 4면 넘치죠? 따라서 우리가 어디까지 알아낸 거야? 여기서 알아낼 수 있는 게 R이 얼마? 마이너스 1일 때 첫째 항 얼마? 10 이거랑 R이 얼마? 마이너스 2일 때 첫째 항 얼마? 여기까지 지금 알아낸 거지. 근데 값이 지금 이렇게 하나로 존재한다는 것은 둘 개가 다 되는 게 아니라 둘 중에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라는 거잖아. 이해돼요? 그럼 둘 중에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를 알아봐야 돼. 그래서 첫 번째 요 얘기를 해볼게. R이 마이너스 1이고 B가 10이면 요 가조건에서 봤을 때 A1부터 A5까지 더한 거랑 B1부터 B5 더한 게 지금 27이라는 뜻이지. 그럼 요렇게 돼버리면 공비가 마이너스 1인 거니까 첫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이 비수열이지. 맞니? 이거 다 더하면 얼마야? 다 더하면 그냥 10이지. 그러면 여기서 BN 쪽을 다 더한 게 10이면 AN 쪽을 다 더한 게 얼마란 뜻이야? 17이란 뜻이지. 근데 AN 쪽을 다 더하라는 게 A1부터 어디까지 더하라는 거야? A5까지
다 더해서 몇이 나와야 된다고 이 상황에선? 17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뭐야? A3의 5배지. 5A3이지. 그럼 A3이 정수가 안 나오네? 왜냐하면 이 수열은 첫째 항이 자연수고 공차가 음의 정수니까 모든 항은 정수일 수밖에 없어. 분수가 나올 수가 없어. 근데 여기서는 5A3이 17이기 때문에 A3이 5분의 17이 나와. 그래서 얘가 탈락이야. 인정? 그럼 지금 여기까지 알아냈다라는 것은 B수열은 끝난 거지. 그냥 BN 수열은 어떻게 돼버린 거야? 첫째 항 얼마? 첫째 항이 2고 공비 얼마? 마이너스 2고 M-1승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B의 7번째 항을 구해야 되니까 7 대입해봐. 그럼 얘가 7 빼기 6, 64, 128 맞나? 얘는 128이라는 걸 알아낸 거야. 그리고 이걸 통해서 뭐도 구해지겠어? AN도 구해지겠지. 봐라, 얘가 지금 그러면 B수열은 2하고 그 다음에 몇인 거야? 마 4, 그 다음에 8, 마 16, 그 다음에 32, 마이너스 64, 그 다음에 128. 지금 이거 구한 거죠? 맞지?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BN을 1항부터 5항까지 더했다라는 것은 요만큼을 더했다라는 거지. 이거 더하면 마 2, 6, 마 10, 22지. 그러면 그렇게 되면 AN은 1부터 5까지 몇이 더해져야 돼? 몇이 나와야 돼? 5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근데 A1을 A5까지 더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한다고 했어? 5A3라고 표현한다고 했고, 지금 이 상황에서 얘가 몇이 돼야 되는 거야? 5가 돼야 되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A3가 몇이 돼버리는 거야? 1이 돼버리는 거지. 인정? 그러면 A1 모르죠? 자연수야. A2 모르는데 A3는 우선 몇이라고? 1이라고. A3 1이라고. 맞아? 그럼 A4 알아 몰라? 모르고 A5는 우선 아직 모르는 상황인 거지 아직은. 그렇지만 공차가 어떤 수라고 그랬어? 음의 정수. 이거 제일 커야 몇이야? 얘가 제일 커야 몇이야 얘는? 제일 커야 0인 거지. 그러니까 얘는 뭐 아니면 뭐야? 0 아니면 음의 정수지. 이해 안 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예지도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럼 얘가 0이어도 절대값을 씌워서 계산할 때 마이너스 A4 써도 되지. 음수여도 마이너스 A4 괜찮지. 그러니까 우선 얘는 마이너스라는 부호를 붙여도 절대값을 계산할 때 상관이 없는 거야. 그 다음에 나하고 다 있죠? 나에서 다를 빼봐. 나다. 너냐? 나다. 지쳤어요. 나다. 두 개 빼버리면은 절대값 AN 죽지? 아니. 죽지? 어이? 안 죽죠? 안 죽죠. 이제 멀리 있는 것도 잘 안 보이네요. 가까이 있는 것도 안 보여. 이러다가 시력을 이렇게 두 개 빼. 그럼 절대값 BN 사라져. 그럼 누구만 남냐? 시그마 N은 1부터 5까지 AN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지. 얘가 얼마야? 마이너스 14. 이해됐어요? 얘 그냥 쓰는 거고 얘는 절대값 붙었으니까 얘를 계산할 때 얘네도 계산할 때 얘 절대값 A는 어떻게 됐어요? 이 부분은 그냥 A1, A2, A3 이렇게 오겠지. 근데 여기는 어차피 0 아니면 음수기 때문에 꺼낼 때 마이너스 A4, 마이너스 A5 이해됐어요? 그럼 이렇게 두 개를 빼버려봐. 두 개를 뺐어. 두 개를 빼버리면 이 결과는 2배의 A4 이해되죠? 그럼 얘가 얼마야? 마이너스 14야? 그럼 얘 얼마야? 마이너스 7이지? 잘 봐. 얘하고 얘 더한 게 얼마라고? 그럼 얘네들의 합이 마이너스 7이래. 얘는 1이래. 이렇게 더하면 얼마야? 이렇게 더하면 마이너스 6이지. 그게 뭐의 3배야? A4의 3배지. 그럼 A4가 얼마야? 마이너스 2죠. 이렇게. 이해돼요? 그러면은 야 A3은 1 구했고 A4가 마이너스 2면 공차가 그냥 몇이야?
마이너스 3인 거지. 근데 A7이니까 몇 칸 더 가면 돼? 3칸 더 가면 되는 거니까 3 곱하기 공차 몇? 마이너스 3. 이해돼? 그럼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몇이야? 11.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1이 되는 거지. 이해돼 안 돼? 정답 얼마? 117이다. 117번의 정답은 117이다. 지금 녹화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118번 풀어봅시다. 이거만 정리하고. 아무튼 요거 아까 이제 열심히 읽어봤으니까 풀어볼게. 근데 요거 풀기 전에 요 개념을 하나만 생각을 해보자고. 그 수열 AN이 등비 수열이야. 잘 한번 봐봐 요거. 내가 예를 요렇게 들어볼게. 첫 번째 항이 2, 두 번째 항이 2의 제곱, 세 번째 항이 2의 세제곱, 네 번째 항이 2의 4제곱. 얘들아 이거 두 개 더 해봐. 얼마야? 얘보다 어때? 작아요. 그럼 이거 3개 더 해봐. 얼마야? 16. 16? 13? 14? 얘보다 어때? 그러면 이거 4개 더 해봐. 4개 더 하면 얼마야? 그러면 2의 5제곱보다 어때? 알겠어요? 내가 이거를 조금 더 키워서 여기에 2의 n 빼기 1승 쓰고 여기다 2의 n승을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얘네들의 합을 구해서 이것과의 크기를 비교를 해볼게. 알겠어요? 그럼 이 앞에 합을 구하면 공비가 2니까 2-1, 2의 항의 개수가 n-1, 그치? 거기다가 빼기 1에다가 첫째 항 얼마? 2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요거 정리하면 분배시켜봐. 2의 몇 제곱? n제곱 마이너스 2가 되지. 그럼 끝에 있는 요 2의 n승보다 어때? 작지. 이해돼? 따라서 등비수열에서 SN이라는 것은 1항부터 몇 항까지 합이야? 등비수열 얘기야. 1항부터 n항까지 합이지. 걔는 그 다음 항에 n 플러스 1항이 있겠지. 그 항 하나의 값보다는 절대 클 수가 없어. 같을 수도 없어. 인정? 요거 이해됩니까, 요거? 이해 안 돼? 상황도 보여줬고, 증명도 해줬고, 지금 정리도 해줬잖아. 그치? 공부 못한 애들은 뭐해? 요것만 외운다고. 알파벳을 외우란 뜻이 아니라 의미를 잘 이해를 하란 뜻이야. 오케이? 그러면 지금 가조건, 나조건, 다조건 다 왔을 때 A수열의 첫 번째 항이 얼마래? 절대값을 씌워놓은 게 2지. 그러니까 우리가 수열을 AN 수열을 볼 수도 있겠지만 그거 말고 수열을 절대값 AN 수열을 봐봐. 그러니까 절대값 A1을 첫 번째 항, 절대값 A2를 두 번째 항 이렇게 보라고. 돼요? 그러면 이러한 점화식으로 점화식 단어 써도 되죠? 다 했으니까. 그래도 이 절대값 AN 수열은 무슨 수열이야? 등비 수열인 거지. 맞아? 그러면 절대값 A1을 첫 번째 항, 절대값 A2를 두 번째 항, 절대값 A3를 세 번째 항, 절대값 A4를 네 번째,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근데 어찌됐건 A 수열이긴 한데 몇 항을 다 더해야 돼? 10개 다 더해야 되지. 그럼 이 상태에서 절대값 A9, 절대값 A4까지 딱 쓴 거야. 그러면 얘는 절대값이 붙은 상태로 첫 번째 항 얼마야? 2지. 근데 얘는 사실은 A 수열에서는 뿔마 2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되는 거겠지. 그럼 얘는 몇이야? 4. 이렇게 되겠죠? 얘는 8. 얘는 이렇게 간다면 얘는 얼마야? 512고 얘는 얼마야?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럼 모든 항은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돼. 플러스를 고를지 마이너스를 고를지. 근데 이 상태에서 얘를 싹 다 더해서 음수가 나와야 되네. 이해되나? 100% 누가 음수야? 얘가 음수지, 얘가.
얘가 음수가 아니면 음수를 만들 수가 없어. 이거 다 더해도 얘보다 작기 때문에 이해돼? 그러니까 얘가 100% 음수라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A10인 거야. 이해돼 안 돼? 요거 이해돼요? 그러면 이 상태로 우선 다 더해볼게 그냥. 그럼 여기까지 합을 구하면 2-1에 2의 항의 개수 몇 개? 9개에다가 첫 번째 항이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럼 요거 계산해주면 2의 10제곱 마이너스 2지. 그럼 얘는 얼마야? 1022지. 앞에 게 다 양수라고 취급을 해봐. 그리고 나서 더했더니 1022가 나와. 그럼 얘랑 더하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2가 나오지. 근데 몇 나와야 돼? 마이너스 14. 10이라는 차이를 더 만들어줘야 돼. 근데 그 차이는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야 돼? 뿔말을 바꿔가면서. 예를 들어서 2를 갖다가 마이너스 2라고 바꾸는 순간 차이가 몇이 생겨? 원래 합보다 차이가 얼마가 나? 4 차이가 생기지? 근데 우리 몇 차이를 만들어야 돼? 마이너스 2까지 나왔는데 우리는 마이너스 14를 만들어내려면 12만큼의 차이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부호를 하나 바꿔서 12 차이 나게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지지. 얘를 마이너스 4로 바꾸면 몇 차이가 나? 8 차이. 얘를 마이너스 8로 바꾸면 16 차이. 얘를 마이너스 16으로 바꾸면 32 차이. 하나를 부호를 바꿔가지고는 마이너스 12 차이를 만들 수가 없는 거야 지금. 이해돼? 그 두 개를 뒤집어 가지고 마이너스 12 차이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지. 세 개는 세 개 뒤집 없지. 그러니까 두 개를 뒤집어서 요만큼 차이를 만들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는 거야. 누구 뒤집어야 돼? 얘를 갖다가 얘로 뒤집고 얘를 갖다가 얘로 뒤집고 나머지는 다 양수인 거지. 이해돼? 그러니까 수열 A에는 첫 번째 항 마이너스 2, 두 번째 항 마이너스 4, 세 번째 항부터 9번째 항까지는 전부 양수. 그 다음에 10번째 항은 마이너스 1024 이렇게 된 거라고. 수열이. 할 수 있어요? 이게 얼마라고? 마이너스 2. 얘는 얼마야? 그냥 8이죠. 얘는 얼마야? 32죠. 그 얘는 얼마야? 2의 7제곱이니까 그지? 얼마? 128. 얘는 얼마야? 이렇게 더하란 소리야. 그러면 더하면 얼마? 이거 6에다가 더하면 38. 이거 38 더하면 얼마니? 166. 166. 따라서 정답은 678이 된다. 할 수 있지? 요거 하나만 숫자를 바꿔도 만약에 여기서 지금 마이너스 2까지 구했어 지금. 얘를 마이너스로 바꿔주면서 그러면 얘가 몇 차이가 나게 만들 수, 지금 12 차이였잖아. 그치? 몇 차이로 문제가 바뀔 수도 있어. 뭐 요거 바꾸는 게 8 차이고 요거 바뀌 16 차이니까 24 차이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차이를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달라지는 거니까 그 생각만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